근데 어느 순간 칠판이라는 게 생겨나서 자 지금부터 집중해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막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은 못 때리다가 놓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가는 이 수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여기다 프로젝터를 띄워서 설명을 막 하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전부 받아 적고만 있더래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뒤집은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자료는 내가 이미 너네들 다 줄 테니까 너네가 다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나와 같이 이야기하자.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바꿔놓은 게 거꾸로 수업입니다. 거꾸로 수업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지금 중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일부 과목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해서 다 바꿔놨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동영상 수업을 듣고 와서 오면 여기 발표돼 있죠. 여기 와서 오자마자 빈노트를 꺼내라고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적으라고 해요. 전부. 그래서 전부 적고 그 다음에 펼쳐봅니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자기가 무슨 것을 색깔 볼펜으로 다시 고치라고 해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는 것만 잠깐 다시 보고 나와서 발표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1분 스피치를 해요. 어떤 애들은 1분, 2분, 3분 해요. 그 스피치를 다 끝나면 다른 애들 보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아이인데 정말 열심히 질문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른 애들 막 되게 싫어요. 또 질문한다 이러는데 그 친구는 왜 질문하냐면 질문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제가 알까? 그걸 자기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난 이렇게 공부했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단어를 집중해서 듣다가 그 친구가 그걸 이야기 안 하면 그걸 딱 찍어서 이야기해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메타인지가 높은 분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이에요. 내가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은 아이들을 모두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고 학생은 계속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메타인지를 높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도 영어 때문에 사실 여기 지금 이게 태블릿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무도 없을 때 애들 학교 올 때 저도 학원에 와서 제가 오전에 다 녹화를 해서 올려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제 강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먼저 하게 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부분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집에서 수업을 다 듣고 정리를 다 해갖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이 계속 깊어져요.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명사가 뭐야 이러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명사는 이름 명자의 말씀사자야. 영어는 noun이라고 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쓰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우리 그 큰 건물에 가면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 1층, 2층, 3층 자리가 우선 밑에까지 가죠. 그런 것처럼 애들 생각의 깊이를 계속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방법은 질의응답과 발표 토론입니다.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확률이 23% 가까이 되고요.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의 50%가 총장들이 유태인이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아이들 학교 갈 때 오늘 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이렇게 보통 인사들 하시죠. 일반적으로. 이거 말고도 약간 특이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저도 저는 이제 제가 홍대동에 사는데 거기가 저희 아이는 강릉초등학교 다녀요. 근데 되게 위험해요. 거기가 도로가. 그러니까 너무 좀 불안해서 갈 때마다 차 조심하고 항상 기다렸다가 차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가서 선생님들 꼭 질문하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어머님들은 꼭 그렇게 한답니다. 갔다 오면 오늘 무슨 질문했어? 이렇게 한대요. 아이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유대인이라고 유튜브에 지금 나와요.
지금 다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 23편짜리인데 그걸 보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죠?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는 것은 어디부터 나왔냐면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요즘 뭐 이런 걸 메타인지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은 메타인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어든 수학이든 다 바꿔서 수업은 사실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칠게 경험이 없이 그냥 해도 와서 질문만 계속하면 너 이건 뭐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종이가 어떤 거야? 이게 왜 중요하지? 나한테 다시 설명해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제일 힘든 게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휴대폰 이제 아이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중에 65만 원은 애플에서 가져간다. 미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 100원이라고 한다면 65원은 미국에서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5원 중에 20원은 이걸 제품 그 조립하는 거 있죠. 그 제품 부품 값이고 나머지는 그 조립하는 값이다. 그러면 너가 15원짜리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65원짜리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실제로 아이폰 뒤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이렇게 써 있어요. 디자인한 것, 그냥 생각한 값입니다. 생각한 값으로 100원 중에 65원을 다 가져가고요. 부품값 빼고 나머지 15원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디자인해 놓은 걸 앉아서 그냥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줘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은 보통 우리가 메타인지 학습하는 것은 다 이게 머리 앞머리의 전두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하는데 스마트폰 영상,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걸 그래픽을 많이 보면 이 뒤쪽에 시신경은 눈은 앞에 있지만 시신경은 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이 어떻게 보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면 저희는 눈빛만 보면 제 스마트폰 하고 왔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똘랑똘랑 하다가 애가 약간 멍해진 그런 눈빛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 할까의 그 고민 끝에 엠베시드를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실용적인 부분만 짚어드리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2015년 교육과정 캠페인이 됐잖아요. 그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이제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교사 중심,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배우는 학습자 중심, 그리고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고등학교 보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딱 가면 내신 대비로 몰입을 해요. 내신 대비만 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만 하다가 나중에 수능 어렵다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보려고 하고요. 수능 없는 학교로 가려고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하기보다는 키보드 자판을 가지고 저 아이에게 뭐를 써줄까? 학생부 종합전형. 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가냐면 대기업에서 융합형 인재를 많이 뽑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기술자이긴 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서 사람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그 감성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기술도 있지만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춰야 될까? 이거의 핵심이 바로 융합과학, 융합사회,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맞죠? 100명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적이 바뀌는 아이들이 거의 없답니다.
한 명 정도 한두 명 바뀔까 말까 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과정하고 중학교 과정 안에서의 아이들이 다져놓은 것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영어만 이제 하던 부분에서 또 수학을 하면서 MS 같은 경우는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전과목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는 저희가 잘 하는 부분이니까 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가 훌륭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우리는 집요하게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생각의 깊이를 넓혀주면서 과학이나 사회나 국어까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만 잘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갔다 이러면 그 아이를 저희만 키운 건 아니잖아요. 수학도 아이가 공부를 어디선가에서는 했을 거고 아니면 국어도 했을 거고 과학도 어딘가 했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이의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요. 그래서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짧게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그전에는 말없이 그냥 조용히 임해야 되고 선생님의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진도를 나가는 수업에서 수업들이 자신을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함께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참여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사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이들이 학생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교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마지막에 평가만 했던 결과 중심, 성적, 중간, 기말, 중간, 기말에서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평가했던 것에서 이제는 학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를 과정을 다 평가해요. 그리고 교과서도 이제 바뀌죠. 교과서도 이거 옛날 교과서들이 이제 서책형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변화 모양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업도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에서 아이들하고 요즘 보면 그룹으로 모둠으로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교과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집니다. 오른쪽에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머리만 따서 STEAM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융합교육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개념이 이제 없어집니다. 교과서 내용 잠깐 보시면 그 다리 뜨고 지는 시각과 모양을 쭉 하면서 배수의 관계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과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끝나는 수학 과학이 이제 합쳐져 있는 문제고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집에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 같은 내용인데 계산해보자 이렇게 수학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이게 논술처럼 그 쓰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이제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쓰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과학,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독서력입니다. 운동할 때 체력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는 걸, 융합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독서력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래서 사회가 중요하구나, 무조건 과학이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독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그 스마트폰 볼 시간에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책을 가지고 넘겨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시간을 뺏기니까 보통 요즘 그 자기가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시간 계산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잘 몰라요, 아이들이. 독서력은 시간 날 때마다 한 장이라도 봐야지 이게 나중에 쌓이는 건데 독서할 시간이 따로 있는 건 따로 잡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입니다. 독서.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중심에서 이제는 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이 과정의 핵심은 자기가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해서 모르는 부분은 찾아서 정리해서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준비까지 할 수 있게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중간기말 지금 저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감 정책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들을 꿈갖기 정말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근데 본인 자식들도 그렇게 키울까요? 공부를 시키면서 꿈갖기를 찾아야 돼요. 나중에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할 때, 이거든 저거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꿈과 끼를 찾아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만듭니다. 공부의 신에 나온 어떤 아이가 연기에 거의 몰입해서 미쳐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그 안양예군가 어딘가를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기를, 너 아마 성적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이러니까, 거기에 충격받아서 자기는 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냥. 그래서 미친 듯이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아이가 문제 해결은 그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거야. 그 꿈이 생기면 공부하게 돼 있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부를 시키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놀게 하니까 초등학교 때 시험 없죠?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없죠? 2학년 때도 1학기 때는 안 보고 2학년 때도 볼까 말까 하는 데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보는 데도 있고 안 봤다가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요. 도대체 아이들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습관, 이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아이들이 이 시기가 되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감하는 개념 있잖아요. 월 마감, 연 마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와서 애들이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평가 자체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중간 기말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단원 수시 평가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은 정말 말 그대로 생각 싸움이에요. 선생님이 딱 보고 이 아이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구나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거 이런 게 비중이 이미 다 커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사례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영어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고등학교 아이인데 사실은 고2예요. 이제 고3 되는데 그 문제를 보면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내신이구나. 그러면 내신에서 왜 틀렸어라고 생각하면 내가 못 외웠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어가 아니잖아요. 외우기 시험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3에서 고등학교를 딱 갈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 내신 대비를 집중할까 수능 대비를 할까. 물론 수시의 비중이 크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는 근본적으로 중3까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기 기본 실력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외워서 씁니다. 외워서. 그래서 문장을 주고 쓰라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못 외웠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물어봅니다. 아주 쉬운 것도.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알고 이해하고 다 잊어버려요. 이해하고 다 잊어버려요. 언어는 사실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이나 이 모국어를 배우게 된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까먹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그래서 요즘 제가 영어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말을 계속 던집니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지구는 둥글어. 영어로 뭐지? 지구가 뭐야?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너 지구가 둥글다는 거 너 알고 있어? 지구가 둥글까 안 둥글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요. 그러면 애가 순간적으로 이제 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 환경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SL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이 세컨드 랭귀지 그러니까 모국어는 있지만 외국어로서 가서 그 제2언어를 배우는 것들은 자극이 받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FL이니까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밖에 배울 수 없으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럴 땐 이렇게 쓰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쓰는구나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수행평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인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동료끼리 평가하게 해요. 제 동료 팀원 모두만에서 누가 평가를 잘했으면 걔 성적을 높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대비 전략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엠베스트에 나오는 인터넷 강의들이 아주 단원별로 아주 진도별로 그 시험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이 선생님이 엠베스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학 선생님이에요.
예. 영어도 있고요. 국어, 그 다음에 과학, 사회까지 전부 다 사회 역사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엠베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자꾸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메타인지를 갖게 하려면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자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게 하고 하는 부분에서 방법상의 가장 좋은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해법은 노트 필기입니다. 노트 필기. 그래서 필기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필기한 거 딱 보면 와 얘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를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필기도 자꾸 시켜버릇해야 돼요. 그래서 고쳐주고 확인해주고 이거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야기하면 아이가 좋아져요. 그게 생각으로 그대로 정립되고요. 시험 보러 갈 때 서술형을 그대로 그렇게 씁니다. 평소에 막 쓰는 애들은 가서 서술형을 갑자기 교시가 잘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습관이.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은 이제 배울 학이고 습은 익힐 습인데 이거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아이들은 배우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보시면 아이가 그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학원을 하나 더 보내거나 아니면 뭐를 더 시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습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이 엄청나게 많고 습은 없으면 이건 잠깐 기억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기 기억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엠베스트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오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를 확인하고 복습 테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은 인터넷 강의로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짧게 공부하고 그거 본인이 정리해서 선생님 앞에 와서 질문하고 발표하고 선생님이 개념 정리, 노트 정리를 확인하고 너가 이거 무슨 의미로 이거 적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이 뭐야? 이게 아이들이 보면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단어 같은 경우도 영어 단어를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외웠어요.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야? 서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서술 이게 뭐야? 서술 이게 서술이에요. 서술이 뭔데? 몰라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터줘야 돼요. 서자는 차례 서자고 술은 풀이할 술자야. 그래서 서술어라는 게 차례들을 술술술술 주인공이 하는 일을 차례들을 술술술 풀이하고 설명하는 말이 서술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해해요. 그냥 이거 서술어 이렇게만 알고 뜻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히려 여기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질문하고 대답해서 아이의 개념을 탁 터주고 저 막힘없이 정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의 스스로 듣고 노트 정리해갖고 와서 선생님 앞에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점검받고 그걸 다시 발표도 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문제를 아이들 앞에서 문제를 풀어서 가르쳐보기도 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국선 이론은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적 반복 학습이다. 그 상위권 아이들이 엠베스트 우리 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자기 노트 정리를 하고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밴 애들 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은 혼자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찾아보고 자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안 되면 막 울기도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근성이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복하게 해서 결국은 또 하나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게 무슨 자존감이냐면 학습 자존감입니다. 그 영어의 그래머 같은 경우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와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면 맨 처음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서 자기가 발표 다 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문제 풀려고 하면 거의 안 틀립니다. 틀려도 한 개, 두 개 틀리죠?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유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개념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노트도 엉망이고 수업은 듣긴 들었는데 뭐 선생님 수업을 듣든 인터넷 강의를 듣든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정리가 안 된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많이 틀려요. 그러면 하기 싫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그럼 학습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메타인지와 더불어서 학습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문제 풀기 하면 안 틀려요.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은 그 학습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지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끝나고 집에 가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미 그 엠베스트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가 안 끝났으면 학원에서 다 하고 가게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학원을 여기 강릉에 와서 학원을 한 10년 이제 만 10년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전하고 지금하고 볼 때 뭐가 다를까 보면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빨리 뭔가 배워가고 집에 가서 뭘 하려고는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어느 정도는 끝내놓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어차피 숙제 또 하잖아, 맞죠? 근데 여기 우리 4층에 사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모르면 자기 친구들은 다 집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시간에 내려와서 질문하러 와. 이게 뭐냐고. 결국은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들은 너무 많은데 그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그 대기업이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융합형 인재를 찾고요. 융합형이라고 하는 건 스티브 잡스처럼 기술력도 있으면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을 뽑는데 대학에서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보면 교과 성적만 우수한 게 아니라 성적도 어느 정도 되면서 다른 비교과 활동들도 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학에 와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더 잘하더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뭐 그 교과 전형이 비중이 커요. 근데 실제로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영어 수학만 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서력하고 다른 과목들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최고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엠베스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듣게 하고 와서 그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질문을 해서 자기 스스로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서 학습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만들어서 선생님 눈이나 부모님 눈을 피해서도 앉아서 책을 펼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환경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을 중간에 안 하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주말 한 3, 4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앉아서 오래 편하게 앉아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경도 바꿔주고 생각도 바꿔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터전이 학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되게 바쁜 시간인데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 맞아 이렇게 키우면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옆에 붙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맞죠? 아이가 어느 순간 많이 컸는데도 관심이 멀어져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이랬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영어 세미나 있다 그러면 서울이고 어디고 계속 쫓아다녀요. 심지어 수학도 가고요. 다른 과목 있어도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점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로고에 한번 시간 나신다 한번 보십시오. 학원 로고에 이렇게 테두리로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Day by day. 나날이 We are getting better and better.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점점 바꿔나가면 아이들도 좋아지고 저희들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나중에
감사하고 서로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대중적이라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